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회로나 전자회로 해석할 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 중첩 원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 원리라 하는 것은 회로가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전류원 혹은 전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 각각의 시그널 소스들이 어떤 특정한 부위, 부하라고 하겠습니다. 이 로드에 가해지는 전압 혹은 전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전류를 구하는데 각각 소스가 기여한 것을 계산한 다음에 그걸 합하면 전체 전류원 혹은 전압 시그널이 요 출력 전압에 혹은 출력 전류에 기여한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력 전압을 계산할 때 V1에 의한 컨트리뷰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V1을 제외한 모든 소스는 다 데드시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류를 데드시키면 오픈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전압을 데드시키면 쇼트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소스들이 고유의 자기 임피던스가 있으면 그 임피던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전류는 데드시키고 오픈시키고 그 다음에 전압은 쇼트를 시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V2에 한 거는 다른 건 다 데드시킨 다음에 V2만 인가를 해서 그 결과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I1의 컨트리뷰션을 보기 위해서는 I1을 인가하고 나머지 모든 소스는 데드시켜서 I1에 의한 출력을 구한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을 각각 시그널 소스가 출력 전압에 컨트리뷰션하는 걸 합하면 모든 신호가 이제 출력에 기한 걸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중첩 원리는 각각 소스가 기여한 걸 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소스 외에는 모든 걸 다 인디펜던트 소스는 다 데드 시킵니다. 턴오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각 그 관심 있는 소스가 커런스든 전압이든 소스가 아웃풋의 기항을 구합니다. 그죠? 이런 스텝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그 합한 거를 다 구한 걸 합하면 모든 소스가 이 기여한 출력 전압을 혹은 출력 전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중첩 원리입니다. 여기에서 성립하려면 선형회로에서 성립해요. 자, 선형회로라는 거는 우리 전기회로, 그죠? 타임 인베리언스 시스템. 그 다음에 전자회로에서의 소신호 모델 해석하는데 이런데 이제 선형회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이제 독립전원 전압과 독립전류원이 있는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립전압원이 인디펜던트 볼트 소스 예를 들어 6V짜리가 있고요. 이게 저항이 있습니다. R1이 있고 R1은 이제 8ohm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8ohm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R2가 있는데 여기는 4ohm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독립적인 전류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회로가 있어요. 3A입니다. 우리는 요 R2에 걸린 전압을 구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고 싶으면 이 R2에 걸린 전압을 요 독립 전압원이 기여하는 분, 독립 전류원이 기여한 걸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하면 됩니다. 그게 중첩 원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독립 전압원이 기여한 거를 회로를 보면 6V가 있고, 그죠? R1이 있고, R2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걸 보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6V만 기여한 걸 보기 위해서는 3A는 데드 시키니까 오픈하면 됩니다. 이 회로가 되죠. 그리고 여기를 계산하면 V인데 6V짜리는 살려놓고 3A짜리는 오픈시킨 거예요. 이 결과를 계산하면 6V만 계산하면 저항 봐야 되죠. 예. 이렇게 해서 6V 하면 되죠. 그러면 8ohm, 죄송합니다. 4ohm.
8,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6 하면 2V가 됩니다. 그죠? 남은 또 하나는 이제 6V 기항은 2V예요. 3A가 기항가 하면 6V는 쇼트 시켜야죠. 데드 시키니까 쇼트입니다. 그럼 회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3A가 남고요. 그 다음에 R2가 있고 여기에 R1이 있습니다. 여기에 걸린 전압을 구하면 되죠. 3A 기하한 거. 그럼 어떻게 되나요? R1, R2가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V는 3A가 기한 V는 어떻게 되면 3A 전류가 여기 3A 흘러가죠? 타임스 저항이 R1, R2가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8V가 됩니다. 그러면 토탈 6V와 3A 계한 V는 V 6V가 계한 거 플러스 V 3A가 계한 걸 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합한 걸 중첩 올리죠. 그래서 2V, 8V 하면 10V가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중첩 원리예요. 자, 첫 번째 예제였습니다. 독립적인 전압원과 독립적인 전류원이 동시에 존재할 때 예제했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는 또 다른 예제로 이제 독립적인 전압과 전류가 있는데 동시에 15V가 있고요. 여기에 25ohm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독립적인 전류 2A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ohm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되는데 어디냐면 요 VXA에서 컨트롤 되는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예요. 이거는 볼티지에 의해서 제어받는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죠. 자, 이거에 있어서 VX를 구하는 거죠. 이거는 VX를 구해보자. 자, 중첩 원리에 의하면 각각 인디펜던트 소스가 VX에 기여한 것을 계산해야 돼요. 그럴 때 계산할 때는 10V에 관심 있으면 10V 에 다른 것들은 다 데드시킵니다. 이게 독립적인 건 뭐예요? 2A니까 오픈시키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인디펜던트 소스가 아니고 디펜던트죠. 뭐에 의해서? 얘에 의해서 컨트롤 받는데 얘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데드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V에 한 걸 하려고 그러면 10V. 그죠? 그 다음에 25ohm. 그 다음에 얘는 오픈이니까 안 남고 4ohm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볼티지 컨트롤도 커런트 소스인데 여기는 VX에 이게 VX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전류 흐르면 VX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 로드에 대해서 노드 이퀘이션을 구하면 됩니다. 노드 이퀘이션을 적으면 돼요. 노드 이퀘이션이 뭐예요? 각 마디에, 요 마디에 들어오는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고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면 요 전류의 합은, 들어오는 전류 합은 노드에 나가는 전류 합과 같다. 이게 이제 KCL입니다. Applied KCL 하면 돼. Apply KCL이에요. 킬로오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적용해보면 어떻게 되면, 자,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요,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10V 빼기 VX가 25ohm에 걸리는 전압이죠. 그러면 25ohm의 전류는 이렇게 나누면 되고, 그죠? 다음 0.1 VX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는 전류입니다. 그러면 나가는 전류 페이지에 나가는 전류에 4ohm의 VX가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얘를 쭉 계산하면
VX는 2.5V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VX가 이 2A 컨트리뷰션 하는 걸 보려고 그러면 15옴은, 10V는 데드 시켜야 되니까 쇼트 시키면 돼요. 20. 그죠? 쇼트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A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4옴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0.1 VX가 있는데 VX는 어디에? 여기가 VX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회로에서 이 VX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요? VX는 이렇게 되죠? 이 VX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VX를 구하려면 자, 0.1A 1 타임스 VX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요. 여기에 2A가 전류가 흐르니까 그게 어디에 다 걸려요? 여기가 이걸 잘 그리면 이렇게 돼 있죠? 25옴하고 4옴하고 병렬이죠? 그죠? 여기에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린 전압이 VX잖아요. 그러니까는 2A 플러스 0.1 VX 타임스 25옴과 4옴이 병렬되어 있어요. 이게 VX잖아요. 그죠? 여기 VX입니다. 그래서 얘를 VX를 계산하면 여기서 VX를 계산하면요. 3분의 2 아이고 이렇게 계산하면 1V가 돼요. 1V가 됩니다. 1V가 돼요. 자, 그러면 VX는 10V에 의한 VX 토탈 VX는요. VX 10V에 의한 거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VX 2A에 의한 거 10V에 의한 거는 2.5V고 그 다음에 2A에 의한 거는 1V예요. 그래서 토탈 계산하면 3.5V가 됩니다. 자, 얘는 이제 종속 시그널 소스가 있을 때 계산을 해본 겁니다. 자, 각각의 독립적인 전압원과 전류원이 컨트리뷰션하는 값을 구해서 합하면 되는데 각각을 구할 때는 다른 거는 데드 시킵니다. 독립적인 것만. 종속적인 거는 데드를 시키지 못한다. 왜냐면 얘는 다른 쪽의 전압 혹은 전류에서 컨트롤되는 거니까. 또 다른 예는요. 또 다른 예는 이제 회로를 동일한 건데 아까부터 한 번 더 적용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전압원이 있고요. 3옴이 있고 그 다음에 전류원이 있습니다. 전류원이 7A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옴이 있어요. 2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번에는 3A인데 요 I는 여기 흘러가는 전류입니다. 흘러가는 전류. 즉, 요 3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전압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커런트 컨트롤드 볼티지 소스예요. 그죠? 볼티지 소스입니다. 자, 이럴 때도 여기서 우리가 구해보고 싶은 거는 find i를 구하라. 여기 흐르는 거를 구하는 게 중첩을 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독립적인 24옴에서 i1이 어떻게 기여하는가 구하기 위해서는 왜 다른 거는 데드 시킨다 그랬죠? 그럼 뭐 얘는 그려보면 24 그죠? 네. 3옴 여기가 i예요. 얘는 데드 시킨 오픈이죠? 그 다음에 2옴 그죠? 여기 전압이 3i입니다. 자, 여기서 이 i를 구하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전체가 이 I가 흐르니까 여기서 KVL을 성립해보죠. apply KVL이에요. 루프 이퀘이션을, 그렇죠? 전압의 상승의 합과 전압 하강의 합은 같다. 루프에, 그죠? 이게 KVL이에요. 자, 그러면 전압 상승을 플러스로 놓겠습니다. 24V는 플러스죠? 상승. 그럼 전압, 그럼 하강은, 여기서 하강은 마이너스로 나있죠? 그 다음에 전압 하강. 그 다음에 전압 하강. 요거는 제로예요. 이게 KVL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 I, 즉 24V의 I를 IA라고 표현하고요. 24V에 의한 전류입니다. I의 전류예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여기에 8이네요. 그죠? 8분의 24. 그죠? 그러면 3A. 즉 24V에서 I에 기여한 건 3A입니다. 이번에는 요 7A에서 컨트리뷰션을 하기 위해서는 24V는 데드시켜야지. 그죠? 데드시켜. 여기가 I예요. 3Ohm입니다. 그죠? 7A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 다음에 2Ohm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커런트 컨트롤드 볼티지 소스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거는, 자, 요 흐르는 커런트는 얼마 됩니까? 요 커런트는 어떻게 돼요? 요 커런트는 I 타임스 7A예요. 그죠? 7A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도 KVL을 KVL을 써겠습니다. KVL 쓰면 여기서 전압 드롭은 얼마예요? 3I예요. 그 다음에 2A 더 전압동은 뭐 어떻게 돼요? 7A 더하기 I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3I예요. 자, 이게 제로다. KVL 성립한 거죠? 한 루프에서 전압 상승과 전압 하강의 합은 제로다. 그죠? 자, 이때의 전류값을 IB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7A가 기여한 전류 I예요. 이거는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4분의 7이에요. 그죠? 계산해보면. 자, 그러면 토탈 I는 24V가 기여한 거, 그때 3원 A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7A 기여한 거 IB라고 했습니다. IA는 3A고요. 그 다음에 7A 기여한 거는 4분의 7 냈어요. 그럼 계산하면 이건 4분의 10이죠? 4분의 12 빼기 7은 4분의 5A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중첩원리예요. 그죠? 각각의 독립적인 소스가 기여한 것을 구한 다음에 합하면 돼요. 그때 각각을 구할 때는 관심 있는 거 위에는 독립적인 건 다 데드시켜야 돼요. 전류는 오픈시키고 전압은 쇼트시키고. 그렇지만 종속적인 거는 데드를 시키지 못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예를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여러분이 혹시 전자일을 배웠으면 전자일에서 오피앰프를 배웠습니다. 자, 오피앰프에서 아주 심플한 거를 보도록 해요. 오피앰프는 개인이 크기 때문에 항상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었습니다. 오피앰프는 신호가요. 플러스 신호가 있고 이거는 난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라고 그러죠. 마이너스 인풋이 있어요. 인버팅 앰플리파이어고 출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항 R1이 있고요. 네거티브 색을 걸었습니다. R2가 있습니다. R1이 있습니다. 같은 저항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는 로우 패스 필터를 연결해서 이렇게 하이 패스 필터를 연결했습니다. C가 있고요. 요거는 R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단에 전압에 V인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할 때 출력 어떻게 나올까? 자, 이게 assume
아이디얼 오페 앰프라고 가정합니다. 아이디얼 오페 앰프는 뭐예요? OP 앰프. 그죠?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 연산 증폭기예요. 얘는 입력 임피던스 크면 클수록 무한대에 가까운 거예요. 아웃풋 임피던스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게인은 얘 게인이요. 얘 게인은 무한대 큰 거예요. 이런 걸 아이디얼 오페 앰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입력 임피던스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증폭도는 즉 입력 대 출력의 입력을 출력으로 얼마나 그 표현하는 전압 증폭도는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죠. 자, 이런 걸 썼다고 가정하면요,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심플하게 이렇게 볼 수 있죠. 얘를 중첩원리에서 표현하고 싶은, 계산해 보고 싶은 게 이렇게 되죠. 여기는 R입니다. C, R이에요. 여기는 R1, R1이에요. 여기 V1이라고 하고 여기 V2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V1, V1과 V2는 같아요. 그죠? V2으로 같습니다. 그죠? 자, V2이 기여할 때는 얘를 대드시키라고 했죠? 얘를 자, V2에 기여한 거 출력을 계산하는데 출력을 V2이 넣고 V2는 데드시켜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여기 쇼트 시켰어요. 쇼트 시키면 여기는 입력 임피던스 무한이니까 전류가 안 흘러가니까 여기는 빵이에요. 그죠? 빵 전압. 여기 그라운드니까 빵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전류가 요 흐르는 전류 같이 왜 여기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되니까 전류가 안 흘러가니까요. 자,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된다고요? V1 나누기 R이에요. R1이에요. 그 전류가 뭐 같아? 얘 전류 같아. 얘 전류는 어떻게 돼요? 얘 전류는 여기가 제로니까는 여기가 제로니까 여기가 거의 제로라고 해요. 즉, 왜 제로인가요? 자, 개인이 무진장 커요. 요 개인이 큰데요. 요 값이 유한값이 나와요. V유한, 그래서 1V든 유한값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 전압은 어떻게 되나? 양단 전압은 V 나누기 A인데 A가 무진장 큽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거의 제로죠? 즉,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는 거의 제로입니다. 여기는 제로예요. 이게 버추얼 쇼시예요. 이런 거를 쇼스는 아닌데 가상적인 쇼시예요. 자, 개인이 크면 출력 유한값이 나올 때 이게 제로입니다. 그럼 여기가 제로입니까? 여기가 제로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전류는 뭐 같으냐면 여기가 Vout이죠? Vout 나누기 R1하고 같아요. 그래서 출력은 어떻게 되면 이때 출력은 말이에요.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에 V1이에요. R1 같으니까 캔슬 아웃 되면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V1이에요. V1 이거예요. 자, 이번에는 V2가 컨트리뷰션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가 얘는 쇼트고 그라운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R1 아이고, 그죠? 여기가 C고 여기 R이에요. 그죠? 여기가 이제 V2입니다. 그죠? 이제 요 단자에서 컨트리뷰션 하는 걸 보려고 그래요. 자,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여기 전압까지, 플러스 단자까지 계산한 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계산한 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계산은 V 플러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V 플러스는요, 어떻게 돼요? 1 over SC. 여기 임피던스가 1 over SC죠? 플러스 R. 그 다음에 R의 V2예요. 그죠? 임피던스 디바이드예요. 그죠? 얘는 1 플러스 SCR 그 다음에 SCR이죠. 그죠? 네. 맞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게 V 플러스예요. V 플러스는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인버팅 앰플리파이어죠? 오페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그러면 여기가 V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죠?
V 플러스예요. 이게 제로니까 버추얼 숏이니까. 그럼 이 그러는 커런트는 어떻게 해요? Vx 플러스 R1이에요. 그죠? 그 커런트가 여기로 흘러요. 그죠? 여기로 흐릅니다. 그러면 요 전압은 VY 출력을 어떻게 해요? 요 전압은 여기 R1에 걸리는 전압 상승이에요. 그죠? 여기 이거는 R1 타임스 요 전류예요. 즉 R1 V X 그죠? 네. 요 전류예요. 그럼 요 전압은 전압 KBL 정렬은 요거 더하기 VX 더하기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 드롭 R1에 그러니까 전압 드롭 R1 예 VX R1 이게 Vout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Vout은 어떻게 하면요. Vx의 1 플러스 R1, R2예요. R1이에요. 그죠? 2죠, 2. 요걸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면 요걸 그대로 적용해 보면 얘를 띄어야죠. 얘를 집어내야 되니까 SCR 오버 1 플러스 SCR 1 플러스 R1 이거예요. 자, 그러면 가까이 기한 거 V1이 Vout은 V1이 기한 거 그죠? V1이 기한 Vout 일단은 V2는 제로 그죠? 그 다음에 Vout 기한 건데 V2가 기한 거 그죠? V1이 기한 거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V 그리고 플러스 요거죠? 여기 이렇게 빠졌네요. V2 자, 저걸 더하면 돼요. 그죠? SCR 1 플러스 SCR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V1과 V2는 같아요. V인으로, 그죠? V인으로 같습니다. 이거를 V인 대입하고, 여기도, 그러네. 여기도 V인을 대입하면, 그리고 계산하면 말이에요. 그리고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SCR-1, SCR 플러스 1의 V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인풋이 출력으로 컨트리뷰션 하는 거를 여기 신호로 보고 요 신호에서 컨트리뷰션 한 거 여기서 컨트리뷰션 한 걸 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토탈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중첩 원리에서 계산할 수 있다. 그죠? 중첩 원리에서 계산할 수 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전자회로에서 배운 디퍼런셜 앰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퍼런셜 앰프는 이제 잘 모르시면 제 앞에 영상들을 참조하시면 돼요. 차동 신호를 출력으로 증폭하는 앰프가 차동 증폭기입니다.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 이게 R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M1이고 M2고 요걸 바이어스 잡혀서 테일 커런트를 갖다 놨습니다. 여기에 테일 커런트 전류가 ISS 흐른다고 쳐요. 그러면 M1의 게이트에 예를 들어서 V1을 이렇게 스몰 시그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M2의 게이트에는 스몰 시그널 사인 웨이브를 V2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M1, M2를 동일한 DC 전압을 잡혀서 커먼 모드를 이렇게 가했습니다. 이게 인풋 커먼 모드예요. 자, 요게 차동인데 출력을 여기서만 뽑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M2의 드레인에서만 뽑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증폭기가 있다고 가정하면 입력 V1과 V2가 출력에 기여한 걸 계산하기 위해서 뭐를 하면 되냐고요? 여기 스몰 시그널입니다. 즉
DC가 흐르는 커먼 모드나 이 테일 커런트는 스몰 시그널에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 데드 시켜야 돼. 변하지 않는 거지, 이거. 요 델타 값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쇼트예요. AC 쇼트입니다. 그죠? 얘는요. 얘도 변하지 않으니까 전류 변화, 일단 컨스턴트니까 얘도 AC는 데드 시키는 오픈이에요. 그러면 스몰 시그널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스몰 시그널만 표현하면 R, M1, M1, 2 여기가 V1, 여기가 V2입니다. 스몰 시그널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Vout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VDD인데 VDD도 델타 VDD 여기에 전원은 꽉 잡혀 있기 때문에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 보면 그라운드예요. 그런 걸 AC 그라운드라고 그래요. AC 그라운드.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 그라운드다. AC 그라운드다. 자, 이게 AC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Vout은요. Vout에 Vin만 들어갔을 때, 즉 이때는 V2는 제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Vout인데 이번에는 V2가 기여하고 V1은 제로인 거. 이게 두 개 합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부터 구해봐요. 얘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1이 기여한 거 저기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되고요. V2는 그라운드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H 그라운드고요. 여기도 AC 그라운드예요. 여기 R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Vout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입력이 Vin이 되어 있어요. 자, 1이죠. Vin이 1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 보면요. 이런 출력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가면요. 여기에 밸런스 유저는 이게 V 2분의 1 V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V1이 걸려요. 왜 그러나요? 여기서 KVL을 이렇게 KVL 적용하면 돼요. 자, 저한테 토탈 루프의 전압 드롭과 전압 하강의 합은 제로다는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스몰 시그널 때.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는 요 Vout에 의한 거는 이렇게 되죠. 다 계산해보면 Vout, Vin에 계산한 거는 바디 이펙트를 무시하면 토탈 전류가 1 over GM 1 요거에 Vin에 의해서 스몰 시그널 변화의 출력이 거기다가 스몰 시그널 변했으니까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는 출력을 취해간 곳에 R을 곱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런데 두 개가 밸런스 유지할 때는 커먼 모드 같을 때는 M1, M2가 전류와 같이 흘러요. 테일 커런트의 2분의 1씩 흘러거든요. 그러니까 GM이 같아요. 자, GM은 트랜스 컨덕턴스인데 컨셉을 잘 모르시면 이제 저 앞에 있는 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트랜스 컨덕턴스의 컨셉을 보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간략하게 설명하면 게이트 전압 소스가 변하면 출력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가 변합니다. VGS에서 변해요. 이게 매체가 GM이라는 거예요. GM 또는 VX예요. 그죠? 자, 예를 보면 계산해보면 2분의 V1에 2분의 GM에 GM은 GM2 같으니까 이렇게 놓겠습니다. RD에 그 다음에 V1이에요. 요게 V1에서 컨트리뷰션은 출력이에요. 이제 V2에서 컨트리뷰션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V2에서는 V1은 X로 제로로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R2 여기도 AC 이거 R이죠. 여기 R2가 아니고 R 그다음에 이거 여기가 Vout이에요. 그죠?
여기에 V2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면 여기 바라본 임피던스가 1 over GM 1인데 GM1도 같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아주 심플한 대략 어떻게 되냐면 여기 AC 그라운드고 R고 그죠? 1 over GM 1 이렇게 돼 있어요. V2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즉 소스 저항이 1 over GM1인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예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도 이제 잘 모르시면 제가 앞에 영상에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를 올렸거든요. 찾아보시면 돼요. 어떻게 찾냐? 유튜브 들어가셔서 제 영상인 채널로 들어갑니다. 병하 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얘를 계산을 구하면요. 얘를 출력 여기잖아요. 출력 여기. 그러면 출력 V2의 연근은 approximate 채널 바디 이펙트 무시하면 1 over GM 1에 1 over GM 2에 이게 GM M2 했죠? 그러나요? 이게 M2 했죠? 이거분의 1이 전류를 만드는 거예요. M2, V2가 거기다가 V2 하면 이게 전류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R2에 즉 게이트에서 드레인까지 가면 DC 커런트는 DC 시그널은 인버전 됩니다. 그것도 이제 정확히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제 앞에 버전 즉 그 영상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대략 어떻게 되면 이렇게 있죠. 2분의 GM의 RT의 V2예요. 자, 그러면 최종 출력은 어떻게 되나요? 최종 출력은 Vout에 Vin이 컨트리뷰션 한 거 플러스 Vout에 V2가 컨트리뷰션 한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요거하고 요거죠? 예, 요거하고. 앞에는 같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GM 오브 2의 RD. 그죠? V1 빼기 V2예요. 즉, 두 신호의 차이를 출력으로 증폭하는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예요. 그 이득은 볼티지 게인은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볼티지 이득이에요. 볼티지 게인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난해하지만 노이즈 해석하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이즈 해석을. 자, 노이즈는요, 신호가 작기 때문에 스몰 시그널 해석하고 똑같습니다. 스몰 시그널 해석해요. 자, 노이즈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트랜스터 노이즈는요, 채널이 저항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항하고 똑같으니까 서멀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그때 서멀 노이즈는 어떻게 발생하냐면요, 서멀 노이즈의 파워는 RMS 스퀘어예요. 노이즈 파워는 4K, K는 볼트만 상수고요. T는 절대 온도예요. 그 다음에 감마, GM의 델타 F예요. 이렇게 흐르고 단위는 어떻게 되냐?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암페어 스퀘어가 되죠. 그죠? 자, 얘는 온도에 따라서 노이즈 파워가 결정되기 때문에 서멀 노이즈라고 해요. 채널 서멀 노이즈예요. 얘를 게이트 쪽으로 보내면 말이에요. 등가적으로 게이트 쪽으로 보면 이렇게고, 이렇게 그리면 여기 게이트 쪽에 보내면 ISQ라고 보내면요. 어떻게 냐? 이렇게 나누면 돼요. 드레인 소스 전류를 GM 스퀘어 나누는데 왜 그런가요? 트랜스터의 VGS와 드레인 소스 간의 스몰 시그널 커런트는
GM VGS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게이트 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게 스퀘어를, I 스퀘어는 어떻게 돼요? GM 스퀘어 VGS 스퀘어잖아요. 요거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IDS를 GM 스퀘어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러면 입력으로 바꾸면, 얘를 입력으로 바꾸면 말이에요. 이렇게 돼. GM 스퀘어로 나누면 어떻게 돼? GM 4 KT 감마 델타 F에 단위가 어떻게 될까? 얘는 볼테이지 스퀘어예요. 얘를 인풋으로 환산했다 그래서 인풋 리포트 볼테이지 노이즈, 볼테이지 파워 노이즈죠. 볼테이지 노이즈. 자, 그래서 모스펫은 요거 외에 원오프 노이즈인데 원오프 노이즈는 생략하자고요. 서멀 노이즈만 가지고 표현하면 이렇게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 파워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게이트로 환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어느 정도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은요, 모든 도선의 저항은 여기 저항이잖아요. 어떻게 노이즈를 발생하냐면 노이즈 볼테이지를요, 저항이 R 쓰겠습니다. 이게는 4KTR의 델타 F예요. 델타 F는 뭐냐? 노이즈를 측정하는 밴드예요. 이걸 노이즈 밴드위스라고 그러거든요. 노이즈 밴드위스. 왜? 노이즈는 랜덤식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측정하는 밴드가 넓으면 동일한 확률에서 들어올 개수들이 많죠. 밴드가 좁으면요, 확률이 똑같다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 개수가 적어요. 양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밴드위스가 넓으면 동일한 회로인데도 노이즈가 많아집니다. 자, 여기서 노이즈 밴드위스예요. 이 단위가 뭐겠어요? 이거는 볼티지 스퀘어겠죠. 그죠? 스퀘어입니다. 얘 서멀 노이즈라고 그래요. 왜? 이게 볼츠만 상수고요. 이게 절대 온도예요. 그 다음에 저항값이. 모든 저항은 온도가 결정되면 그에 해당하는 노이즈를 발생해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표현해요? 태분한 등가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태분한 등가는 어떻게 돼요? 전압원과 전류원이, 저항이 이렇게 시리즈 되는 거, 이게 태분한 등가로 형식이죠? 이렇게 표현됩니다. 얘를 노튼 등가형으로 형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VNR 스퀘어를 R 스퀘어 나누면 되죠? 요걸 R 스퀘어 나누면 어떻게 돼요? 4KT의 R의 델타 F예요. 자, 이렇게 모든 저항은 노이즈로 표현하면 태분한 등가형으로 형식 혹은 노튼 등가로 형식이에요. 자, 노튼 등가로 태분한 등가를 더 정확히 해석한 거는 제가 앞에 영상에 태분한 이퀴벌런트 혹은 노튼 이퀴벌런트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즉, 그러면 간단하게 이론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R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게이트고요. 여기가 이렇게 인풋이 들어간다고 써요. 노이즈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노이즈 해석을 하고 싶으면 얘를 노이즈 등가위로 표현해야죠. 여기에 어떻게 나온다고? 얘는 4KT 감마의 GM 델타 F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노이즈 드레인 소스 간의 노이즈. 얘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얘도 노트 등가위로 표현해 계산하기 편겠죠? 예. 어떻게 나온다고요? INR 스퀘어는 4KT 앞에 표현한 거예요. 기억하시면 R의 델타 F예요. 그죠? 자, 얘들이 스몰 시그널이니까 스몰 시그널이 각각의 여기가 출력입니다. 출력 노이즈를 계산하면 NO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웃풋 노이즈.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해요? 각 노이즈가 컨트리뷰션한 걸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컨트리뷰션 한 걸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VNO는 그죠? VNO INR 이 기여한 거. VNO 아이고 노이즈 아웃풋에 그 다음에 채널 노이즈가 기여한 거 아이디어 그죠? 네, 얘 기여한 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면 되죠. 얘는요 INR 타임스 아웃풋 임피던스예요. 아웃풋 임피던스죠? 여기서 토탈 아웃풋 임피던스 그죠? 볼테이지가 아니니까 R이에요. 그죠? R이에요. 얘는요 아이고. 얘는요 INT 드레인 소스 노이즈가 R이에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노이즈는 말이에요. 우리 노이즈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노이즈 두 개를 합쳐서 토탈 노이즈를 보고 싶어요. 토탈 노이즈 보고 싶습니다. 이게 노이즈 N1이고요. 노이즈 N2예요. 사인에 보면 여기에 내 노이즈 파워를 보면요. A는 스퀘어를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VN1 플러스 VN2의 스퀘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VN1의 스퀘어, VN2의 스퀘어, 그 다음에 우리 그냥 산수로 하면 VN1 플러스 VN2죠. 네, VN2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랜덤 신호, 이게 랜덤 신호면 여기 C가 붙어요. C는 correlation factor라고 그러고요. N1과 N2가 얼마나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으면 C는 빵이에요. 그래서 C는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1이에요. 1이라는 건 뭐냐면 100% 똑같다. 똑같다. 소스가 똑같은 100% 똑같겠죠? 마이너스 1이는 크기는 100% 똑같은데 극성이 반대다. 코릴레이션 없다. 언코릴레이션은 C가 빵이에요. 자, 노이즈 소스가 서로 다르면 C가 빵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더하면요. 각각의 노이즈 파워는 각각의 노이즈 파워를 더한 거고 똑같습니다. 언코릴레이션 경우 얘도 똑같아. 얘도 토탈 노이즈 파워를 계산하면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쟤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VNO의 스퀘어는요. R 스퀘어 그죠? I R의 스퀘어 플러스 IND의 스퀘어 이렇게 됩니다. 토탈 노이즈 파워는요. 자, 그러면 거기다 갖다 대입하는데 여기 대입하면 돼요. 그죠? 얘를 더하고 얘를 더하면 됩니다. 쟤를 입력으로 환산하고 싶어요? 입력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력으로 환산하면 VNI로 표현하겠습니다. 입력이니까 스퀘어예요. 그러면은 개인으로 나눠야 돼요. 그죠? 개인이 어떻게 돼요? GM RD예요. R이에요. 요 스퀘어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R 스퀘어 그죠? 여기 INR INT 스퀘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R 스퀘어는 캔슬 아웃 되죠? 네, 그래서 보면 GM 스퀘어 나누기 GM 스퀘어분의 INR 플러스 INT 스퀘어예요. 그럼 각각을 대입하면요. 저쪽에 각각 INR은 어떻게 된다고요? GM 스퀘어에 INR은 저기죠. 4KT 요거요. R에 델타 F 그 다음에 INT는요. 요거죠. 4KT 감마 GM의 델타 F 델타 F는 공통이니까 빼고요. 그러면 각각 이렇게 하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GM 스퀘어의 R 4KT 델타 F 델타 F는 같이 빼자고요. 네, 플러스 여기는요. GM의 4KT 감마 델타 F 돼요. 자, 이렇게 입력으로 환산한 걸 알으면 입력 노이즈를 얼마나 줄이면
줄일 수 있을까? 줄이고 올라오면 뭘 어떻게 하는지 금방 보여요. 자, 얘를 풀 때도 뭘 가지고 풀었냐면 각각 노이즈 소스가 출력에 컨트리뷰션 한 걸 계산한 다음에 걔를 입력으로 보면 입력으로 환산하면 돼요. 그죠? 환산했습니다. 자, 여기도 중첩 원리가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중첩 원리는 리니어 서킷에서 여러 소스가 있을 때 각 소스가 출력에 컨트리뷰션한 걸 계산한 다음에 그걸 다 합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소스가 출력에 기여한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첩 원리고, 중첩 원리는 회로 해석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컨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에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죠. 거기서 한번 그대로 카피해 봤습니다. 몇 개만 필요 없는 건 글자를 제외하고. 위키피디아에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중첩 원리를 아까와 똑같아요. 중첩 원리는 그죠? 중첩 원리 리니어 서킷에서 그러니까 우리 회로망 리니어 서킷이 보통 타임 인베리언스 시스템을 우리가 많이 다룹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회로. 오늘 다뤘던 거, 내일 다뤘던 거, 모레 다뤘던 거 똑같습니다. 동일한 신호가 들어가면 우리 대부분 시스템이 그래요.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라고. 선형 시불변 회로죠. 자, 그거에 회로망도 있지만 우리가 증폭기 이런 것들을 소신호 다룰 때 소신호는 스몰 시그널, 라지 DC 말고 스몰 시그널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여러분 전자회로나 이런 거 배우면 스몰 시그널 이거는 non-linear 디바이스를 트랜지스터 non-linear 디바이스입니다. non-linear 디바이스를 리니어라이제이션 시키는 거예요. 리니어라이제이션 시키는 겁니다. 선형화 시키는 거예요. 선형화. 이 선형화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 이렇게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출력이 Y라고 쳐요. 그리고 입력이 X라고 치면요. 이런 형태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B의 X 스퀘어. 이런 거는 C의 X 큐빅. 조금 이런 거는 난이냐죠. 이렇게 아니고 입력이 이렇게 선형식으로 표현하는 걸 이걸 선형화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증폭기, 트랜지스터는 난리니어 디바이스지만 스몰 시그널이 들어가면 스몰 시그널이라는 컨셉을 보면 난리니어인 트랜지스터가 스몰 시그널을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오피암프 할 때, 트랜지스터 할 때 트랜지스터 바이어스 잘 잡으면 게이트 소스 전압이 스몰 시그널 변하면요. 요 드레인 커런트는 게이트 소스 전압에 의해서 선형적으로 이렇게 편출돼요.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는 거 선형화 됐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신호를 소신호라고 표현해요. 소신호라고. 자, 이런 선형화 회로에서 어떤 브랜치의 전압 리스폰스는 전압 리스폰스가 될 수 있고요. 전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노드에 의해서 노드라고 표현했습니다. 노드의 전압은 여러 독립적인 소스에서 기여하는 게 있다고 가정하면 각각에 의한 독립 소스에 의한 리스폰스를 구해서 합치면 돼요. LG로 합섬이라고 했죠? 합치면 됩니다. 합치면 돼요. 그래서 각각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다른 것들은 다 데드시킨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데드시키는데 인터널 소스가 있다 그러면 인터널 소스만 남기면 돼요. 그죠? 전화번에 인터널 소스만 있다. 예를 들면 전화번 인터널 소스가 뭐예요? 전화번에 인터널 소스 이런 것이죠. 전화번인데 이런 거야. 그죠? 이게 태블하는 거야. 인터널 소스 얘는 데드시키고 얘만 남긴다는 거예요. 전류원은요. 전류는 이렇게 되죠? 우리는 전류원일 때는 태블하는 거야를 표현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이게 인터널 소스예요. 인터널 임피던스에 얘가 있을 경우는 얘는 오픈시키고 얘만 남긴다는 얘기예요. 즉 그러면 아이디얼 전압원 전류원은 그냥 데드시키는 거예요. 아이디얼 전압원 전류원은 인터널 임피던스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예요. 전류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얘는 오픈시키고 얘는 쇼트시키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각각을 구한 다음에 합치면 된다고요. 이게 위키피디아에서의 정의. 정확한 정의죠. 네. 슈퍼포지션 프린시플 혹은 슈퍼포지션 시어럼이라고 중첩원리인데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앞에 얘기했던 노이즈, 뭐예요? 컨셉들, 회로 컨셉들은 혹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제 채널 찾으려면 병하 BONG 박 치시고 보시면 영상들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관심 있는 영상들만 찾아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